자, 새해 두 번째 거래일이죠. 오늘도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신년 특집으로 과연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은 2019년 새해부터 어떤 식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런 가운데 미국마저도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미국 경기마저도 이제는 좀 불확실한가 이런 우려감이 드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시가 하락했을 때 이걸 조정이라기보다는 약세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SK증권 최석원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2019년 어떤 시기에 자산 배분을 가져가면 가장 좋을까요? 네, 2019년 여러 가지 지금 재료들이 막 쏟아지고 있지만 네. 사실 핵심을 보면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게 이제 가장 큰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 또 무역 전쟁이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괴롭혔는데 작년에 보면 금리를 인상해도 미국은 주가가 쭉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금리를 인상하느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금리는 네.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경제 현상에 대한 결과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는 보면 벌써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주가가 힘을 못 쓰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러한 생각들이 형성됐을 때 보통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문제는 침체냐 아니면은 그냥 완만한 경기 둔화냐의 네네. 문제이죠. 저희들은 경기 둔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완만한 둔화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은 초기 단계에서 상당히 이게 침체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화든 경기가 둔화되는 거든 아니면은 침체되는 거든 과거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쭉 돌려보면 이런 시기에는 안전자산이 위험자산보다 한 1년이나 2년을 놓고 봤을 때 수익률이 높아요. 그냥 예. 손실을 보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익률이 높은 그렇죠. 정도까지. 네. 예를 들면 채권 같은 것들이 네. 금리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위험자산 등 네. 가격들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들도 그렇죠. 나타납니다. 그래서 2019년장은 일단 안전자산을 좀 위주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어떤 투자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장 초반에 코스피 2000선이 잠시 무너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네. 2000선을 지키느냐 무너지느냐가 이게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좀 이렇게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이긴 합니다. 2000선 지킬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이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2000이죠. 네. 예, 2000 좀 넘는 수준인데 여기에서 저희 이제 전망하는 사람들이 2000을 지킬까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물어보시면 사실은 2000 지킬 겁니다. 이렇게 얘기 못 합니다. 왜냐하면 네. 시장의 변동성이 하루에도 그렇죠. 2, 3%씩 되는 날들이 막 발생하고 있는데 네네. 한 2%만 빠져도 네. 하루에 3, 40%포인트가 빠지는데 그럼요. 지금 그 선을 지킨다 아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그거를 꼭 지킬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뚫고 내려갈 수 있다는 거고 저희가 네. 계량적으로 좀 계산을 해봐도 과거의 이익 모멘텀이 나빠지는 것, 결국은 경기가 나빠지면서 기업 이익이 이제 올해 감익이 될 거로 보이는데 네. 이런 시기에 초기에 주식시장이 반응한 정도를 보면 아직 조금 덜 반영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과거의 어떤 사례들로 봤을 때. 네. 물론 금융위기나 이럴 때처럼 진짜 40% 50%씩 그 주가가 빠질 거다 이렇게 전망은 안 되지만 네. 과거 사례에서도 2011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정도의 이익 모멘텀 둔하면 지금부터 한 4, 5% 정도 주가 지수로 더 빠지더라도 네.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2000선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는. 예, 그럴 이유는 없어 보이고 또 반면에 그 이유는 그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그 정도쯤 되면은 뭔가 또 다른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물론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접근하는 게 훨씬 낫겠죠. 물론
경기가 둔화되는 시기에 그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사실은 1900에서 20%가 올라간다고 해도 2,300분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눈높이를 이전 고점이 2,600에 가까운데 그렇죠. 눈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그래도 그 정도 기회들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점을 기다려보는 이런 자세들이 필요할 때죠. 지금은. 예. 처음 말씀하셨던 게 이제 일단 올해는 그래도 안전자산 비중을 좀 늘려놓는 게 훨씬 더 자산을 지키고 수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굳이 위험자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코스피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은 좀 더 염두를 해두고 바닥이 있는지 물론 그걸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내려갔을 때에 그래도 위험자산을 담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1년간을 좀 놓고 보자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상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뭐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 같아요. 아니면 혹은 뭐 분기별로 나눠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 1년간의 흐름을 좀 전망을 해보자면 어떤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실 것 같으세요? 올해 기회 위험 다 공존하죠. 지금 네. 연초는 위험이 큽니다. 네. 예,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가격이 좀 내려가고 난 다음에 2, 3분기는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보통 전망을 할 때 지금에 이어져서 주가가 나쁘다가 네. 하반기는 좋아질 거다. 이 얘기는 조금 바꿔 얘기하면 하반기 잘 모르겠다는 얘기랑 비슷합니다. 네. 근데 저희들은 충분히 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침체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디프레션이 아니고 경기가 둔화되는 형태라면 충분히 반등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단지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미국 경제가 뭐니 해도 지금까지는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혹시라도 네. 지표가 정말 나빠지는 상황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레버리징이 딜레버리징으로 바뀌는 이런 순간이 오게 된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연말까지 계속 뭐 시장이 활활 타오를 거다 이게 아니라 1분기 정도까지는 상당히 위험한 시장. 네. 그 이후에는 조금 나아지고 이 안전한 시장. 그 다음에 4분기 정도부터는 정말 이거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정도쯤 돼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는 시기들이 투자자들한테서 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미국의 어떤 지표를 좀 주로 보고 있으면 이 경기 상황이 좀 완전 바뀐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캐치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미리는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좀 최대한 빠르게. 제일 중요한 그 선행 지표 중에 네. 하나는 경기 선행지수 증가율이에요. 네. 지금 경기 선행지수 증가율이 계속 완만하게 이렇게 평탄하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유지될 거라는 믿음이 강해지다가 네. 이게 작년도 4, 4분기 좀 지나면서부터 살짝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 정도 밑으로 내려간 것 같다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이 좋았으니까 이거 이제 정말 나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시기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게 계속 밑으로 쭉쭉 내려갈 건지 아니면은 옆으로 이렇게 갈 건지 또 미국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 금리를 인상해 와서 네. 통화 정책적 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재정 정책도 좀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거기 옆으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계속 다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판단은 경기 선행지수 증가율을 보는 게 제일 낫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시간이 좀 빨리 지나고 있어서 코스닥 시장은 일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1년 전망 말고 제 경험상으로는 1월 효과는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그나마 잘 나왔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올해 어려운 시장이죠. 1월 효과를 기대했던 또 상당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해외에서 네. 바이오 관련된 어떤 컨퍼런스도 있고요. 컨퍼런스도 있고 하면서 바이오 주식들이 안정적으로 1월 달에 네. 좋은 성과를 나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바이오 주가들이 오르면 코스닥도 좋아지는 모습들이 네. 나타났던 게 사실인데 올해도 비슷한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갖는데 결국은 전체 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네. 코스닥 시장은 베타가 높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시장이 전체적으로 내려갈 때 더 변동성이 크게 레버리지가 커지죠.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1월 효과를 논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혹시 올 한 해 코스닥 시장을 바라봤을 때 기회 요인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분명히 기회 요인이 있습니다. 뭐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이 떨어져서 기회 요인이 있다는 거 이외에 네. 사실은 작년에 우리 감리, 회계 감리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바이오도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그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저 미래에 있는 이익을 땡겨야 되는 어떤 땡겨서 평가해야 되는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 회사가 투명해지고 뭔가 회계 측면에 있어서 모든 게 이렇게 좀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안심하면 네. 훨씬 더 좋죠. 게다가 금리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 금리가 낮아진다는 거는 저 멀리 있는 이익들에 대한 할인율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성장주들이 조금은 더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뭐 바이오나 이런 측면에서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유가가 떨어지잖아요. 그 네. 유가가 떨어지면 유가 하락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도 지금 여러 가지 머리가 아프겠지만 혁신 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들을 할 것이고 네, 네. 또 자금의 흐름도 그쪽으로 조금 시장이 안정된다면 다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코스닥 시장 쪽의 기회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은 좀 아닌 것 네네, 같고.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올해 전망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출 증가율을 전망치를 살펴보면요, 뭐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그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율 전망치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긴 하나 그래도 계속 수출은 개선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업종? 네, 반도체 안 좋죠. 사실은 올해 반도체가 안 좋아졌지만 네. 주가가 먼저 설명하듯이 작년도 하반기부터 반도체 시장은 이제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럴 이유가 충분히 있었어요. 뭐냐면 반도체 시장의 제일 중요한 건 수요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제 공급을 어떻게 조절하느냐는 이제 차후 문제고 수요인데 수요가 크게 세 축이 있었어요. 하나는 스마트폰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서버 수요였어요. 클라우딩 하는 쪽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게 가상화폐 쪽 수요였습니다. PC 그 수요죠. 음모론 아닌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서버 수요에 들어가는 거니까. 서버 수요에도 들어가고 예. 또 뭐 PC 수요에도 들어가고 다양한 수요를 뭐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네. 대체로 크게 보면 수 퍼센트,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그걸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이 싱글 디짓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투자가 중단된 그렇죠. 상태라고 봐야 네. 되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서버 수요도 아시다시피 이 2018년 상반기에 굉장히 투자가 집중됐고 네.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둔화됐고 올해는 거의 이제 수요가 중단됐습니다. 이게 다시 올라올 거예요, 언젠가. 네, 네. 저희들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도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가장 나쁠 시기다. 휴대폰 같은 경우,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5G가 영향을 발휘해 줘야 되는데 네. 5G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하는 건 내년입니다. 그렇죠. 네, 올해는 스마트폰을 공격적으로 내기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들도 공격적으로 사지 않습니다. 네. 내년도에 살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 수요를 미루는 현상들이 나타날 네,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 반도체 수요를 이루는 큰 축들이 지금 수요가 둔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올 상반기 좀 나쁠 거예요. 네. 하반기 좋아지기 시작하는 기대가 반영되는 거는 올 여름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단 한 번에 딱 정리를 해보고 싶긴 하나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한 번 더 제가 좀 자리 부탁드리도록 네, 그러시죠. 할게요. 자, 지금까지 SK증권 최성원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도 여기서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